네, 미니 재건축 소규모 정비 사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니 재건축하면 약간 생소한 용어겠죠. 일단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또 200세대 미만의 재건축을 미니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은 두 곳의 자율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건축 협정까지 포함된 거를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앞으로 정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서울이 워낙 노후가 오래된 동네가 많기 때문에 자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또 작게 이렇게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정비사업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이렇게 정부 정책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오래된 곳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그간은 전면적인 해제를 시켜갖고 아파트를 새로 이렇게 대단지 짓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현 시장이나 현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지향하고요. 일단 작게 시켜서 어느 지역에 많이 노후도가 됐으면은 가로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을 많이 확충해 줬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또 거주, 일단 사는 사람, 열악한 동네에 사는 사람의 어떤 집을 개선해 주긴 그런 정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총 어떤 사업 개조라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그 대규모 재건축 시장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이 강화됐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되면은 많이는 한 50%까지 그 환수금이 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이익이 발생되면은 여러 가지 일반 분양가를 낮추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재개발도는 재건축보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부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런 적용 요건도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대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현 정부 정책 하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따라서 이제 그 작은 동네 오래된 집이 결국은 도시 재생 근처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미니 재건축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쪽에 이렇게 눈을 돌리는 곳이 많이 있고요. 특히 그 지방에 있는 건설사나 중견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가 이런 부분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중소건설사 먹거리까지 이렇게 침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건설사나 중견건설사가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또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 미니 재건축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미니 재건축 쪽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업은 더 그 많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종류는 빈집법이죠.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특례법에 의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미니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이죠. 또한 주택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포함돼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은 건축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경우가 더 원활히 되면은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미니 재건축의 가장 큰 부분인데 200가구 미만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의 200가구 미만. 이 이상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재건축이죠. 그래서 재건축이 상당히 지금 규제가 심하니까 소규모 재건축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는 건설사나 아니면 주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다음 꼭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건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죠. 보통 이제 6 제곱미터 6m라 말씀드린다. 6m의 어떤 그 도로로 낀 사방입니다. 사방으로 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인데, 이곳 같은 경우도 한쪽이 여러 가지 공원이나 아니면 이 준하는 여러 가지 도로를 준하는 것이 있으면은 확장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 검토는 SH공사나 국토부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히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노후도가 전체적인 3분지 보통 재건축 재개발에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 새 건물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보통 이제 해제된 지역, 아무데나 이렇게 주민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노후도가 되더라도 그거는 일단 도시환경 사업지나 아니면 존치된 곳,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이 됐다가 해제된 곳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가구 이상 좀 더 이렇게 그 넓은 곳에 민의 재건축보다는 작지만 여러 가지 다른 곳보다는 규모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보다는 약간 그 까다롭고 재건축 같은 경우 보통 4분의 3이죠. 75%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5% 정도 이 동의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로나 공원 녹지로 이렇게 개방된 곳 같은 경우가 유리하다. 그 이유는 그 도로로 이렇게 낀 곳 같은 경우는 도로의 그 사선 문제나 아니면 도로의 중심선에부터 이격되는 거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전체 용적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그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로나 공원 녹지가 한두 곳 이렇게 그 개방된 곳이 유리하다. 또한 사업지 형태가 정방형,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정사각형 된 곳 같은 경우가 건축 면적이 일단 그 빠지는 곳이 덜하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기존 스트레스가 적고 면적이 넓은 곳, 쉽게 해서 용적률이 낮은 곳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기존 스트레스보다 면적이 넓은 곳에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그곳이 이제 전철역에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겹친 곳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 이제 가격이 그 일반 분양가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입주에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을주택 정비사업 그 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빈집법 제정으로 도입됐고요. 그전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새로 도입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단독주택이 10가구 미만이나 공동주택 포함 시 20가구 미만인 곳이 이렇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에 해당된다 말씀드리고요. 집주인 이상 2인 이상입니다. 주민 협의체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1인 경우도 연접한 토지를 이렇게 여러 필지를 갖고 있으면 1인 사업장도 주민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6m 도로를 접하면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관계없이 또 맹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형 필지라 그러죠. 이상하게 이렇게 그 도로가 끼었거나 아니면 면적 자체가 이상하게 된 곳 같은 경우도 그 주민 협의체를 구성되면은 맹지 같은 경우가 치유돼서 그곳에 서로 이렇게 그 주택도 이렇게 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자율주택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지원센터 감정원입니다. 감정원에서 각 부별로 통합지원센터가 개설돼 갖고 100건 이상 이렇게 신청됐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만큼 사업성이 배가 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건축협정령 있고 자율형 합필형인데 보통 2가구에서 한 6가구 정도는 건축협정으로 해갖고 그 주민들 간에 100% 동의하에서 원활하게 새 집을 짓는 쪽. 따라서 합벽이나 여러 가지 그 해당 그 건축 공간에서 건축 면적을 최대한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도에 오래된 곳에 혼자 집 짓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맹주에도 이렇게 서로 주민이 협의가 되면은 맹지에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그 상호 1조권 같은 경우 미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 그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수처리 시설이나 조경 및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 건축법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도로 낀 쪽 같은 경우는 그 사선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두 필지 이상이 합필되다 보면은 서로 맞벽도 가능하고 합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많이 또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 투자하시는 부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지원 부분입니다. SH공사 사이트나 아니면 LH 또 국토부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 개인이 이렇게 집을 짓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같이 시행하는 부분에서도 건물을 질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데 일단 그 LH나 SH공사에서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이렇게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H 사이트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컨설팅 받으시면 그만큼 개인이 건물 짓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건폐율이나 높이, 조경 면적도 법적 상한시까지 이렇게 완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임대주택을 놓으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상향되는 부분에 따라서 또 일반 분양 세대에 대해서 미분양이 되면은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도 더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 있고 또 총사업비의 50% 저금리 융자 지원 내지 대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건물 짓는데 작은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있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나 아니면 사업 시행할 때는 이런 부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소규모 정비 사업이 완공세가 아직은 적습니다. 완공세가 적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 표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만큼 여러 가지 리스크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주비나 이렇게 추가 부담금 부분 같은 경우도 명확히 이렇게 시행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확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대다수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렇고요. 작은 규모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물만 신축이지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단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한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하면은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몰렸는데 앞으로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그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일반 분양 30가구 자유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미니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잘 체크해 볼 필요 있고요.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배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사업성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세미나 때 오시거나 저희 방송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